네, 안녕하세요. 시나우로 수학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를 처음으로 배웠었는데 그때 1차 함수 배웠던 내용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성질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위치 관계라던가 또는 중학교 때 내용이지만 조금 더 복잡하고 심오한 문제들은 또 어떻게 풀이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용어들이 여기 써져 있는 이제 x절편, y절편, 기울기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의미가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면 x절편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x절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좌표평면을 그렸을 때 요 가로축을 x축, 그 다음에 세로축을 y축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x절편은 이 직선이 있으면 이때 이 x축과 만나는 요 점에 그 x 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 그래요. x절편. 또 y절편은 뭐 똑같은 의미겠죠. y축과 요 직선이 만나는 요 점의 y 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x절편과 y절편은 그런 의미라는 거 상당히 쉬운 의미인데 그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요 기울기, 이 기울기라는 게 직선에서는 꽃과 같아요. 꽃. 직선의 꽃이야, 꽃. 그래서 이 기울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정복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기울기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가 예를 들어 어떤 두 점이 있는데 이렇게 두 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두 점이 있는데 이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볼게요. 점이 이렇게 움직여. 그때 요 x좌표는 요만큼 늘었잖아. 요만큼 늘었고 y좌표는 요만큼 늘었어요. 요만큼. 그때 는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해볼까요? a라고 해볼까? 는 양을 a만큼 늘었다. 마찬가지로 요 y좌표도 뭐 b만큼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x의 증가량이 a고 y의 증가량이 b니까 이때 a분의 b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 뭐 이 기울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율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해요. 이 비율 관계, 비율에 대한 내용을. 그때 비율을 뭐라고 하냐? 뭐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는 걸 해서 뭐 기준량, 뭐 비교하는 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울기도 비율이야, 비율. 무슨 비율이냐?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율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애들이 너무 어려워한단 말이지.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우리는 기울기라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식을 1차 함수 식을 하나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y는 2x-1이다 라는 이때 요 1차 함수의 직선에 x절편, y절편 기울기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내가 새롭게 좌표평면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그때 이 x절편이라고 하는 게 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x축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면 y좌표가 0인 점들이 모여서 x축을 만든 거야. 다 y좌표 0인 애들이거든. 뭐 4,0, 2,0, 0,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이런 식으로 0인 점들만 있다고. 그러면 요 x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하면 결국에 요 y좌표가 0일 때에 그 x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 x값이면 0은 2x-1이니까 그때 x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즉 x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
요 정도 찍어볼까요? 여기 2분의 1,0이라는 요 점에서 x축과 만나기 때문에 x절편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y절편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 y절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y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점들이 모여 있는 거냐면 x좌표가 0인 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어떤 집합이에요. 그래서 뭐 0,0, 0,1, 0,2, 0,-2 이런 식으로 x좌표 다 0인 점들만 모여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x좌표가 0인 점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하고 만나는 점 또한 x가 0인 점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그때 y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뒤에 마이너스 1이 y 좌표겠구나. 즉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가 여기 한 요 정도 마이너스 1에 위치할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y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x절편은 2분의 1이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선을 그릴 때는 어떤 두 점이 결정이 나면 그 두 점을 이었을 때 생기는 직선이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x절편과 y절편의 결정이 나면 직선이 하나 딱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요 직선의 모양이 요 점과 요 점을 이은 요런 직선의 형태가 그려질 거예요. 이런 직선의 형태가 엄청 쉽죠. 그때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x가 요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y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x좌표과 y좌표를 찍어놨기 때문에 요 점만 두 점만 한번 보면 지금 x가요 요만큼 변했고 y가 요만큼 올라갔다고.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했을 때 그럼 그때 x는 2분의 1만큼 증가했고 y도 지금 1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울기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해서 2분의 1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울기는 몇이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지만 이때 x의 개수가 기울기 값하고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x의 개수 2가 이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했기 때문에 어떤 복습 차원에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번 다음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직선의 이제 x절편, 뭐 y절편,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야 되잖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봐야 되는데 총 4가지 형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경우마다 직선을 어떻게 세우냐?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의 첫 번째 경우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지고 y절편이 주어진 경우인데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게 식이 y는 2x-1이라고 해서 요 직선에 x절편, y절편을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도 구하고 직선까지 그려봤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요때 요 x의 개수가 이제 기울기였고 그 뒤에 요 상수항이 y절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1번에서 얘기하는 게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 x의 개수의 기울기 m을 쓰면 되고 요때 상수항에 y절편 n을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때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점이 있어. x1, y1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을 지난대요, 직선이. 그리고 기울기가 m이래, m.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라는 거지. 그러면 우선 결론부터 한번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면 x-x1에 플러스 y1입니다. 이렇게 써요. 공식처럼. 근데 왜 이렇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이 x1, y1을 지난단 말이야. 그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린 뭐 도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어떤 좌치의 방정식이라고도 해요. 좌치의 방정식. 그럼 그 좌치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 이 직선 위에 이 도형 위에 어떤 임의의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점들의 어떤 방정식, 좌치를 나타내는 방정식인데 내가 요 임의의 점을 x, y라고 하면 그 좌치의 방정식이 뭐냐면 x와 y의 어떤 관계식을 얘기하는 거야. 관계식. 그 관계식이 우리는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좌치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직선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런 직선이 나올 텐데 이 위의 점들은 모두 다 이 관계식을 만족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점들의 좌치인 거야, 얘가.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또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x좌표와 y좌표의 어떤 관계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 볼 겁니다. 보세요. 이때 요 점을 지나는데 여기 보면 기울기가 m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다고. 기울기가 m. 그러면 아까 기울기를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요 두 점이 있을 때 x가 요만큼 증가한 게 보이죠? 그때 y가 요만큼 증가했단 말이야. 그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 m이라고 한다고. 기울기 m. 그러면은 x의 증가량 요 길이가 x좌표의 차니까 x-x1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y좌표의 차도 y-y1이 되겠죠. 그거의 비가 기울기 m이다 이거야. 기울기 m이다. 그러면 지금 요 식을 만족하는 x, y, 이 x, y 점들의 어떤 집합이란 말이야. 이 직선이. 그래서 양변에 x-x1을 곱해볼게. 그럼 y-y1은 m 곱하기 x-x1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요 마이너스 y1만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만 시켜주면 지금 내가 써놓은 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되고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당연히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너무 당연한 거야. 이유 없이 공식만 외우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수학은 당연히 이유를 알고 공식을 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한번 보면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경우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식만 세우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떤 두 점만 알아도 기울기를 우린 구할 수 있단 말이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두 점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하고 위에서 한 점이 지났을 때 기울기 나오면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두 번째 형태처럼 써보면 y는 그때 기울기가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될 거고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야? 요 m의 역할을 하는 거지 얘가 기울기니까. 그때 뭐 두 점 중에 아무 점이나 뭐 요 점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면 x-x1 플러스 y1입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번은 우리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 네 번째 경우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야. x절편과 y절편. 근데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졌을 때는 여기다가 좀 끄집어내 볼까? 이렇게 지금 x절편이 a라고 그랬고 y절편이 b라 했단 말이야. y절편이 b. 이렇게. 그러면 a와 b가 x절편, y절편일 때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보통 이제 중학교 때는 x절편이 a다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a, 0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a, 0.
그 다음에 y절편이 b다라고 하면 우리는 0,b를 지난다 이런다고. 그럼 결국에는 a, 0, b 두 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형태로 식을 세워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y는 기울기는 얘에서 얘 뺄까? a에서 0 빼면 a가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b 빼면 마이너스 b가 돼서 요때 마이너스 a분의 b가 기울기라고. 그때 y절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플러스 b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단 말이지. 그런데 이 형태보다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식을 조금만 정리를 내가 해볼게. 양변을 b로 나눌 겁니다.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y는 b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 돼. 이렇게 됐지. 그럼 그 상태에서 a분의 x만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다 라는 식이 나와. 이 식이 나오는데 보통 x절편과 y절편이 나오면 이렇게 바로 식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쉬워, 형태가. 봐봐. 이 a가 뭐야? x절편이잖아. x절편. 이 x절편분의 x와 y절편분의 y를 더한 게 1입니다 라고 그냥 식을 세우면 돼요. x절편과 y절편이 나오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형태의 경우에 4가지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해봤단 말이지. 근데 이게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다 하고 오는 거야. 중학교 2학년 때 기본이거든. 기본 중에 기본. 근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쓰인다라는 거지. 똑같이. 그래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2야. 근데 y절편이 4야. 이러면은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운다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요. 이렇게 세운다고. 얼마나 간단해. 두 번째 것도 해볼게. 예를 들어서 뭐 4,1을 지나는데 4,1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운다? y는 기울기 3 곱하기 x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세운다고. 이것도 얼마나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경우도 해볼게. 뭐 1,2 하고 뭐 4, 뭐 해볼까? 8 정도 해볼까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래. 직선의 방정식이래. 기울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울기부터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기울기를 구해보면 x 증가량 4 빼기 1분의 y 증가량 8 마이너스 2가 되면서 기울기가 2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기울기가 2고 뭐 둘 중에 아무거나 1,2를 지난다라고 하면 우리 직선의 방식 이렇게 세우면 되지. 두 번째 경우처럼 기울기 2에 1,2니까 x-1에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뭐 예를 들어 x절편이 뭐 마이너스 2야. y절편이 4야.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 4분의 y는 1입니다. 그냥 이렇게 세우면 돼요. 정리할 것도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둬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까지 들어보면서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걸 한번 해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지까지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천천히 한번 공부를 복습 많이 하고 특히 중요한 건 복습이니까 예습보다는 그러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직선의 방정식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면 다음 내용은 이제 문제 하나를 풀 건데 얘도 내가 계속 이제 중학교 2학년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실제로 중학교 2학년 때 나온다고 이 문제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나와. 그러니까 너무 내가 중학교 2학년 거를 강조를 한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한 애들은 진짜 나 예전에 봤던 건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 아는 거지만 다 알 테지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이야.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은 뭐냐? 어떤 한 직선이 여기 있으니까 직선이 여기 있네. 이렇게 세 점이 있는 거야. 직선이.
이렇게 있을 조건이 뭐냐면 이게 한 직선이 있기 때문에 직선의 성질이 뭐냐? 어떤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봐도 다 똑같다는 거야. 직선에서는. 그래서 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봐. 아까 했던 것처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이게 기울기인데 그거나 요 두 점을 가지고 구한 이 길이분의 이 길이나 또는 요 두 점을 가지고 구한 요 길이분의 요 길이나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어때 또? 계속 중학교 2학년 얘기하는데 이걸 보면 또 닮음이잖아요. 삼각형들이. 여기가 각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다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다 같을 수밖에 없어. 다 똑같은 닮은 도형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A 값을 구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요 점을 내가 A라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1, A.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지금 좌표를 보면 알겠지만 내가 대충 표현한 거야. 봐봐. A가 Y좌표 마이너스 1인데 C가 Y좌표 마이너스 5야.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표현만 한 것 뿐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기울기를 어떤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해도 다 똑같다라는 걸 이용할 거거든. 그래서 편한 걸로 좀 해볼게요. 뭐가 좋을까? 지금 얘네들 기울기하고 얘네들 기울기 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 AB 기울기부터 직선 AB 기울기부터 기울기 구해보면은 X 증가량이 X좌표의 차가 2거든 지금. 그 다음에 Y좌표 차는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A 플러스 1이 나온다고. 이게 AP 기울기지. 엄청 간단해. 그 다음에 AC 기울기도 해볼까? AC 기울기 이렇게 AC 기울기도 해보니까 X 증가량은 얘에서 얘 뺄게 이번엔. 그래서 빼보면은 A에서 C점의 좌표를 빼보면은 A-1이 나오고요. Y좌표도 얘에서 얘를 뺄 겁니다. 빼주면 4가 나와요. 4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한 직선이 있으니까. 아까 처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면 2분의 또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쓸게요. 그냥 A-1분의 4와 같다.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할 거냐? 분모에 있는 2도 곱할 거고 A-1도 곱해버릴 거야. 양변에다가 쭉쭉. 그래서 여기에는 2가 약분이 되면서 A-1이 곱해질 거 아니야. 이렇게 A-1 곱하기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우변은 A-1이 약분되면서 4와 2의 곱인 8이 될 거예요. 8. 이렇게. 그래서 좌변을 전개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1은 8이 되니까 A제곱은 9입니다. 라는 게 나오지. 아주 간단하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A 값이 지금 3하고 마이너스 3 두 개 나오는 거예요. 3하고 마이너스 3. 그러니까 A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3 또는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A 값 두 개를 파악할 수 있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한번 해볼까?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A가 두 가지 나왔잖아. 이게 진짜 맞는지 또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첫 번째 확인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볼게요. A가 3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1,A하고 1,A니까 3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세 개의 점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내가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볼게. 이렇게 나타내 보자. 나타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요 정도 있을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3은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는 한 요 정도 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직선이 있다는 거야. A가 3일 때는. 그래, 느낌이 딱 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해볼게. 두 번째 경우도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점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도 좌표 평면을 이렇게 빠르게 그려보면 점을 한번 찍어볼게.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한 요 정도 찍으면 될 것 같고 1, 마이너스 3 한 요 정도 찍을까?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면 한 요 정도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점을 이으면 요런 직선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두 가지 경우 다 한 직선이 있다. 이렇게 확인까지 해주는 공부가 너무 좋은 공부니까 답만 구했다고 해서 그냥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내가 구한 게 정확하게 맞나 이런 식으로 확인까지 좀 해보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얘기할게. 이것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다고. 중학교 2학년 때 심지어 최근에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이 맨 마지막 문제에 실제로 요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문제가 나왔다고요. 중학교 때는 그게 심한 문제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도형들을 이등분하려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뭐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쉽거든. 왜 쉽냐면 예를 들어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어.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러면 어딜 지나야 되겠냐라고 하면 이 반대쪽 대변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점 이렇게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중점이야. 그때 이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 꼭지점 중에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다 라고 하면 나머지 두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고 좀 어려운 문제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꼭지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 나올 거야. 지나지 않는 직선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요 점, 바깥에 있는 요 점, 이런 점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직선이. 근데 이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돼서 그거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내가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기본적인 건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데 원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면 넓이를 무조건 이등분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내용은 원의 방정식에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원의 중심 아니면 뭐 넓이 이등분할 건딱지가 없잖아. 그지? 그걸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개 보면 평행사변형, 마름모, 직사각형, 정사각형들인데 얘들은 다 평행사변형들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평행사변형하고 똑같아요. 넓이를 이등분하는 조건들이 평행사변형하고 우선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두 대각선을 우선 그어. 이렇게 두 대각선을 그었을 때 걔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이 있거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거고 이렇게 길이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대각선의 교점이 결국엔 누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면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인 거야. 즉 이 두 점에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의 중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간에 무조건 넓이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예요. 이 녹색 직선이나 어찌됐든 위아래 넓이가 같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어딜 지나야 된다고?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 평행사변의 넓이를 이등분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름모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다 평행사변형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 성질을 얘도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 부하들인데 다 똑같은 애들인데. 그러니까
마름모도 두 대각선을 이었을 때 요 교점 있잖아. 이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직선이든 무조건 넓이 이등분 한다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직사각형이 뭐 대각선이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넓이를 이등분 할 거고, 뭐 정사각형도 다르지 않겠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의 교점이 있으면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든 넓이를 이등분 할 거다라는 거. 그래서 각 도형마다 어떤 점을 지나야 넓이를 이등분 하는지를 다 인지를 하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학교 기출문제 또는 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에서는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조건들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조건에 불과해요. 문제 풀이할 때.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아예 손도 못 대는 거지. 알겠지?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꼭 알고 계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내가 설명한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야. 지금 이제 삼각형 넓이를 이등분하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삼각형을 내가 그려놓긴 했는데, 지금 A가 있대. 3,2 여기다 찍어볼까요? 1사분 면점이니까 A 3,2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1,3이면 2사분 면점이잖아, B는. 그래서 B를 요런 데다 찍어줄게요. 여기 B를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C는 1,-1이래. 4사분 면점이니까 요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미리 다 그려놨어요, 이렇게. 보기 좋으라고. 그럼 그때 이제 삼각형 ABC가 있어. ABC가 이렇게 그려놓을까? 잘 안 보일 테니까.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어. 그때 이 삼각형 ABC에서 요 직선이 하나 나왔거든. 요 직선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M 값을 구하래. M 값. 저 M. 당황했을 거야. 왜?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 세 개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난 직선이 나올 거라고. 근데 어딜 봐도 어떤 점을 지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걸 내가 지금부터 보여줄게. 이거를 M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M으로 묶어주면 X-3의 플러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 그럼 어디서 많이 본 형태잖아.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x1, y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운다 그랬거든. m 곱하기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 식을 세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에 식하고 보면 기울기는 m이고, 그 다음에 3 2니까 얘는 3,2를 지나는 어떤 직선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했었어야지.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3,2를 지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삼각형을 보면 여기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만 보면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직선의 방정 세우는 거. 근데 너네들은 이런 조건들을 보고 기본 개념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문제들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이거 다 다른 게 아니거든. 다 개념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숙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해를 해야 문제가 보여, 풀이가. 알겠죠? 그래서 3,2를 지나한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했고, 그때 ABC의 넓이를 이동한다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딜 지나야 된다고?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한다고. 중점. 여기를. 그래서 중점을 지나는 요런 직선이어야 한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중점의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했어?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은 x좌표, y좌표 합의, x좌표끼리의 합의 반, 또 y좌표끼리의 합의 반,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했단 말이지. 그래서 x좌표끼리 더하면 0이니까 그거 2로 나눠도 0이고, y좌표 더하면 2잖아. 그거 2로 나누면 1이라서 얘가 0,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그래서 0,1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는구나. 0,1을 지나야 된다야.
그래야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지. 그럼 그때 n값은 0,1 넣으면 되잖아요. 그냥 0,1 넣어버려. 그러면 이 1은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때 n값이 몇이다? 몇이야 이게? 3분의 1이다. 이렇게 n값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유형으로 나와 있긴 한데 보통 뭐 마프 시너지나 뭐 RPM, 쌤 같은데 이게 유형으로 돼 있어요. 유형으로. 근데 나는 이걸 유형이라고 생각 안 해. 그냥 하나의 개념이야. 그냥 개념의 연장선이야. 그러니까 유형별로 공부하는 건 중학교 때까지만 먹힌다고.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유형별로 공부하는 거 도움이 별로 안 돼. 당연히 처음 공부할 때는 유형별로 공부하는 건 맞지만 계속해서 유형만 고집해서 공부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고 심한 문제들도 풀어보고,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내가 모르는 개념을 썼는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썼는데 내가 파악을 못한 건지, 그걸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야만 수학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얘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왔던 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도 똑같이 했거든. 어떤 두 직선이 있으면, 중학교 2학년 내용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까?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도 단원들이 이게 빌드업이 잘 돼 있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이. 왜 그러냐면, 중학교 2학년 후반부에 1차 방정식을 배워. 1차 연립 방정식.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 그래서 이런 거 한단 말이야.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과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연립해서 x, y 해를 구하는 그 순서상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1학기 때. 이러면서 이때 연립방정식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더럽게 많다. 라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해가 없다. 라는 경우에 이 방정식들의 관계를 배운다고.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뭘 배우냐면 1차 함수를 배워. 1차 함수.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별개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내용이야. 어떻게 보면. 잘 봐. 1차 함수를 배우는데 이 두 놈을 내가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 y 빼고 다 넘겨보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도 y는 x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1차 방정식이지만, 미지수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지만 얘는 하나의 1차 함수면서 방금 했던 직선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그러면 얘네들의 해를 우리는 1차 함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점과 같다라고 배운단 말이야. 이거를. 해가 교점이야. 해가. 그래서 이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먼저 배우고 나서 1차 함수에서는 뭘 하냐? 각각이 직선으로 나타내진다는 걸 배우고 그 직선들의 어떤 이 교점의 좌표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배운다고.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야, 지금. 중학교 2학년 과정이. 그러면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가 1차 함수에서는 무슨 의미냐? 교점이 무수히 많다야. 교점이. 그럼 교점이 많다라는 건 뭐야? 두 직선이 완전히 그냥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해가 없대. 그럼 만족하는 해가 없으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그럼 교점이 없는 거면 뭐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야. 두 직선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평행하다 이런다. 평행. 그래서 1차 연립방정식에 해서했던 이런 조건 해석이나 1차 함수에서 했던 조건 해석이나 결국엔 말이 달라졌을 뿐이지 결국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도 똑같이 한다. 여기 봐봐. 여기 평행 있잖아, 평행. 여기 일치 있잖아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되는 게 이거 수직 하나야, 수직 하나. 그러니까 수직만 배우면 돼, 여기서는. 여기 다 했다고, 평행과 일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보면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이런 내용들이. 그럼 한번 봐볼게. 지금 이런 형태에서의 우리가 이 직선의 평행과 일치와 수직할 조건을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은 평행하려면 조건이 뭐냐? 기울기가 같아야 돼. 우선 기울기가 같아야 돼. 두 직선이 이렇게 기울기가 같아야 돼. 기울기가 다르면 어느 순간 언젠가는 두 개가 만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평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다. 즉 뭐가 같아야 된다? 기울기가 우선 같아야 한다라는 거. 근데 기울기가 같고 요 뒤에를 우린 y절편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이 y절편까지 같으면 두 직선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똑같아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y절편은 서로 달라야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으면서 교점이 생기지 않으면서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됐죠? 그러면 일치하는 조건은 뭐냐? 일치는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지. 두 직선이 완전히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지, 교점이. 그래서 당연히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이 y절편도 같아야 한다라는 게 일치의 조건이야. 이게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야. 중학교 때. 그러면 이 수직인 조건은 뭐냐? 이 두 직선이 수직해야 된대. 이게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 수직한다라고 하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직선이 또 이렇게 그려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직교하는 거야. 직교하는 90도로 만난다는 거지. 그럼 그렇게 될 조건이 뭐냐면 잘 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지니 그거를 한번 유도해 볼 거야, 내가. 유도해 볼 거야. 간단하니까. 뭐만 가지고 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가지고 할 거예요. 피타고라스 하나면 다 됩니다. 그냥 모든 게. 다시 한번 그려보고 좌표평면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직선을 그려볼 건데 어떤 직선을 그려볼 거냐? y절편이 0인 직선을 한번 그려볼 거야. 이렇게. nx하고 mx하고 m'x 두 개를. 그래서 한 놈은 기울기가 양수로 이렇게 원점 지나는 y는 mx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직이게 이렇게 하나 그려보자.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수직 관계인 거야. 두 직선이. 얘는 y는 m'x. 그럼 그때 이렇게 수직 관계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임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뭘 그을 거냐면 x는 1을 딱 그어. 이렇게. x는 1. 그럼 그때 얘네들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교점. 여기 두 개. 그럼 교점이 있으면 여기는 뭐라 그래? 1, y좌표는 m이잖아. 이렇게 1, m. 그 다음에 얘도 1, m'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리고 나서는 뭐만 보냐? 이 직사각형을 봐. 이 직사각형. 이 직사각형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피타고라스 하나면 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엄청 간단해. 각변의 길이들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요 길이 그러면 원점하고 얘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 저번에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루트의 x좌표 차, y좌표 차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고요. m제곱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원점과 요 점 사이 거리도 표현해 보면 루트의 얘 제곱, 얘 제곱의 합이니까 1 플러스 뭐 m'부터 적을까? m'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다고요. 이게 빗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인 거야. 그러면 이제 빗변이잖아, 요 길이가. 이 빗변의 길이는 x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요 y좌표의 차하고 같겠지. 그래서 m-m' 이렇게 나와요. 길이가. 그러면 우리 이제 피타고라스 한 번만 써볼게. 피타고라스가 뭐야?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잖아. 그래서 요 놈의 제곱 m-m'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인데 이거 제곱하면 루트 그냥 없어지는 거고 얘도 제곱하면 루트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안쪽 길이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안쪽 길이 짝짝. 그래서 더해보면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럼 얘만 좀 전개를 해볼까? 전개해볼게 내가. m 제곱 마이너스 2m 프라임 플러스 m'의 제곱이 돼. 좌변이. 그 다음에 우변은 m 제곱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온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보니까 어때? m제곱 같이 있으니까 속어 되겠지. 이렇게 속어. 얘도 m'제곱 같이 있으니까 속어. 그럼 남는 건 얘하고 얘만 남잖아. 이렇게.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 번은 유도해 볼 필요는 있어. 그럼 안 까먹어. 절대 안 까먹어. 그래서 수직인 관계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구나 라는 걸 피타고라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도가 된다라는 거.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평행일치 수직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 근데 뭐 항상 형태가 저런 형태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왼쪽을 다 넘겨놓은 형태도 있잖아요. 방정식의 형태. 그래서 이 형태에서도 우리가 평행일치 수직일 조건 한번 얘기는 해볼 거야. 근데 이거를 또 귀찮아서 안 해온 애들이 있거든. 왜냐면 요 형태를 얘로 바꿔서 요렇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면. 그냥 요 상태로 해석하면 너무 좋은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냐 이거야. 다른 문제들 뭐 고등학교 문제, 시험 문제를 보면 우리 시간 부족해서 못 풀잖아요, 다. 웬만한 학생들. 그럼 웬만하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간결하게 푸는 방법들을 배우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만 외우면 돼. 이거 하나로 풀 거야. 이런 고집은 이거는 절대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에서는 요 방법, 이 문제에서는 요 방법, 이런 유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도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평행할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할 경우, 그 다음에 수직의 조건. 이 각각의 경우마다 쟤네들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우선 평행의 조건은 뭐냐면 x의 개수 있죠. 요 a하고 a' 있거든. 그때 개수의 비랑 a분의 a' b지. 그거랑 y의 개수인 b분의 b'이 서로 같아야 돼. 같아야 되고 그때 상수항의 b는 서로 달라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 꼴을 이렇게 바꿔놓고 요걸 써보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근데 그 과정이 그냥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얘도 일치의 조건은 뭐냐? a분의 a'과 b분의 b'이 서로 같아야 돼. 근데 누구도 같아야 돼? c분의 c'도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완전히 다 똑같아요. b가. 그래야 두 개가 완벽한 일치하는 방정식 함수가 되거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언제도 배웠다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이걸 똑같이 쓴다고. 중학교 2학년 때도. 그러니까 중2들도 하는데 고1이 못할 건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마지막 수직의 조건은 이거 꼭 기억해줘요. 그 x의 개수의 곱과 a와 a'의 곱과 y의 개수의 곱인 b와 b'의 곱이 있잖아. 걔네들의 합이 0이 나오면 이때는 수직이라 그래. 이때는. 그래서 요 경우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볼게 내가 어디다 써볼까? 여길 좀 지워보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요. 보통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에 이런 형태로 나와. 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직선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걸 고르세요 해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저렇게 바꾸고 얘도 y는 꼴로 바꾸고 그 짓을 하다 보면 이게 뭔가 문제가 확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야. 핵심만 집어야 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어떠냐? 또는 상위권 친구들은 어떠냐? 얘만 보고 이 두 직선 수직이구나 라는 걸 안다고. 왜 아냐? 얘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지금 보면 얘 1이고 얘 마이너스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얘 곱이 2잖아.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럼 100% 얘네들이 서로 수직관계라는 걸 알고 들어간다고. 그 수직관계라는 걸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보다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쉬우니까 딱 봐도 쉬우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보는 눈이 안 길러져. 눈이 안 길러지니까 무조건 필수적으로 얘네들을 꼭 알고 문제를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도 놓칠 게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의 문제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 표현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